안녕하세요. 수원 삼각함수 두 번째 시간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의 정의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각도를 새롭게 정의한 것과 그 다음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가계체계를 도입했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과정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호도법에 대해서 익숙치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인 3분의 파이가 무엇입니까? 탄젠트 4분의 5파이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게 4분의 5파이면은 이걸 말하는 거겠구나, 3분의 2파이면 이걸 말하는 거겠구나, 3분의 11파이면 이걸 말하는 거겠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각함수의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원을 하나 그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려고 해요.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그때 생기는 교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점에서 이 아래로 수선을 내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빗변의 길이는 단위원이다 보니 1이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이 선의 길이는 뭔지 몰라서 A로 이 선의 길이는 B라고 놓는다면 1분의 A는 코사인 세타, 1분의 B는 사인 세타라고 정의가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즉 그렇다는 것은 A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코사인 세타고 B라는 그 자체는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A는 요 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 녀석의 X좌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B라는 것은 이 길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 점의 Y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점의 좌표는 A, B로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일단 단위원을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을 쫙쫙 그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위원에서 시초선으로부터 세타만큼 회전한 그 선이 이 원과 만나는 교점이 생길 텐데 이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A, 이 길이는 B가 된다. 그때 이것분의 A가 코사인 세타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것분의 이것은 사인 세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A는 코사인 세타, B는 사인 세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렇다는 건 결국 그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삼각함수의 정의 별거 없습니다. 단위원에서 세타만큼 회전한 그 직선과 그 단위원의 교점에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A분의 B, 그것이 곧 탄젠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밑변분의 높이, 이게 탄젠트 아닙니까? 따라서 A분의 B라는 것은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A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코사인 세타, B라는 것은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인 단위원이라고 한다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는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a, b, 즉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그 아이들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게 있죠.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건 왜 이렇게 쓰지? 이 코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쓰지 않나? 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각을 제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빠졌었던 겁니다. 수학자들도. 이게 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쓰기에는 이 각을 제곱하는 건지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는 건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분명한 그 시그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번 괄호를 치기엔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쓰기에는 헷갈림을 유발하고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면은 각을 제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사인 세타라는 걸 제곱하고 싶다면 코사인을 제곱한다라는 취지로 코사인 제곱 하고서 각을 불러주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을 본 거예요. 따라서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이거는 각을 제곱한 거, 이거는 코사인을 제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고 읽고 써주시면 돼요. 보통 사인이 코사인보다 좀 더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식을 더 많이 읽고 사용을 하긴 합니다.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다음 두 번째,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뭐 이 둘 다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두 번째 상황이 정말 많이 이용될 거예요. 앞으로도 뭐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기도 할 텐데 그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이 단위원상에서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과 직선 사이의 교점에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a랑 b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가 될 테니 1분의 a, 즉 a는 코사인 세타, 1분의 b, 즉 b는 사인 세타. 따라서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돌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만큼을 세타라고 한다면 끝까지를 세타라고 한다면 그때 생기는 이 교점에 x좌표를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 녀석은 여전히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도 똑같습니다. 이만큼을 또 세타라고 해볼까요? 네, 그렇게 세타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어떤 범위에 있는 각이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라고 봐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순막 쿰라우드를 옆에 펼쳐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그젠플 40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 5랑 그 다음에 점 P 마이너스 5, 12를 지나는 동경이 뭐였죠? 움직이는 선이라고 했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 삼총사를 모두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뭐부터 그려야죠? 단위원부터 먼저 그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익숙해질 때까지는 단위원 먼저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 P라는 것이 마이너스 5, 12를 지나는 동경이래요. 자, 마이너스 5, 12는 마이너스 5, 12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충 그 곳을 가정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저 멀리,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5, 12가 된다고 해보도록.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네요. 마이너스 5, 12는 당연히 여기 있죠. 네, 제가 바보였습니다. 좀 약간 인간미도 좀 보여야죠. 네, 저 이쪽으로 쭉 뻗어나가서 자, 요 점을 마이너스 5, 10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점을 마이너스 5, 10이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5,12, 즉 가로로 5만큼 세로로 12만큼, 그러면 당연히 빗변의 길이는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3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멀리에다 원래 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다 찍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 요 길이는 13인데 고작 요 길이는 이게 1이란 말이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게 13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이게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축소된 거예요? 네, 13분의 1만큼 축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요, 이 기존의 x좌표, y좌표를 모두 다 13분의 1씩 해준 그 좌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보나마나 마이너스 13분의 5, 13분의 1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13분의 12라고 쓰면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네, 맞아요.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쓰면 되겠죠. 자, 탄젠트 세타 얼마죠? 네, 코사인 분의 사인 빨리 떠올리셔야 됩니다.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5분의 1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빠르게 단위원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점을 먼저 찍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찍기에는 너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충 비현실적이지만 여기다 점을 찍어 놓고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니다. 그럼 13이죠? 근데 우리가 그린 그림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에요. 그러니까 13분의 1배가 됐구나. 우린 요 x좌표랑 y좌표를 그걸 구해주는 것이 그게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13분의 1, 13분의 1씩 해준 마이너스 13분의 5, 그다음 13분의 12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코사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56번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이요. 자, 원점 5랑 이번엔 바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점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면 저 멀리 점이 찍히겠지만 지금 한번 그냥 찍어볼까요? 네, 요 정도쯤 그래 떨어져 있겠죠? 네,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때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선을 그어봅니다. 동경이 이 두 개 점을 이은 그 OP를 동경이라 한다 했으니까요. 이때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 자,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해보자.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당연히 길이는 5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네, 1이라는 걸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5분의 1배로 축소가 된 겁니다. 이 점을 5분의 1배만큼 축소시켜가지고 쓴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몇 컴마 몇? 네,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는 재빠르게 이것분의 이거 들어가야죠. 네, 3분의 4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제 이그젬플 41번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타는 3분의 4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습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자, 단위원 그려서 3분의 4파이만큼 회전시켜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반바퀴 동계에 일단 파이만큼 회전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3분의 1파이만큼 더 가야 돼요. 근데 3분의 1파이가 얼마였습니까? 네, 60도였죠. 그래서 이제 60도만큼 회전이 더 된 거예요. 그때 요게 셋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 교점입니다. 자,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그 다음에 기울기는 탄젠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기울기? 네, 아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코사인분의 사인, x좌표분의 y좌표, 이게 결국 기울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때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무슨 수로 구하느냐 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60도입니다. 60도. 요만큼이요. 뭐 요만큼 30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어찌됐든 결국 요 선을 하나 이렇게 내려서 그려보면은 30도, 60도, 90도짜리인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이게 길이가 몇 대 몇이 돼요? 네, 1대 루트 3대 2가 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2일 때 요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실제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네, 그럼 전부 싸그리 다 반으로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실제 길이는 얼마? 네,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요 실제 길이는 얼마? 네,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떨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아래로 2분의 루트 3만큼 떨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탄젠트는 어때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결국 즉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결국 네, 루트 3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다. 어때요? 할만하죠? 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더 내볼까요? 이번에는 3분의 7파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3분의 7파이. 3분의 7파이. 자, 3분의 7파이는요. 일단 3분의 6파이에 해당하는 한 바퀴를 돌고요. 여기서 3분의 1파이만큼 더 간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랑 y좌표만 구하면 돼. 자, 근데 우린 요렇게 선을 긋든 요렇게 선을 긋든 어쨌든 30도, 60도,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자, 근데 아까 짧은 선 길이 이거 뭐라고 했었죠? 네, 2분의 1이죠. 이 정도는 이제 외워줘야지. 이걸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 네, 맞아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사인은 2분의 1, 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네, 이것분의 이걸 해도 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증가량, y 증가량 해도 좋고요.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번에 또 뭘 해볼까요? 이번에는 4분의 3파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의 3파이 뭘까요? 네, 4분의 1파이가 45도야. 그럼 45도, 90도, 이번엔 135도.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네요. 네, 이렇게 선이 그어졌을 때 요 점의 좌표를 불러줘야 된다라는 특명을 받은 겁니다. 자, 선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이게 45도다 보니까 이게 45도가 돼요. 왜 여기가 90도면 45도, 45도, 90도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지. 1대 1대 루트 2라는 길이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루트 2라고 한다면 실제 길이는 1이니까 모든 길이는 싹 다 루트 2배가 루트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는 이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분의 1. 요것도 루트 2분의 1이 되겠다. 아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네, 맞아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으니 이게 코사인 값, 이게 사인 값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 유리화해가지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라고 써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인은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을 좀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보실까요? 짧은 길이 얼마입니까? 네, 2분의 1이죠. 긴 길이 얼마예요? 네, 2분의 루트 3이죠. 자, 다시 짧은 길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죠. 긴 길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여기 어중간하죠? 어중간한 거 길이 얼마입니까? 네, 2분의 루트 2입니다. 이것도 어중간하죠? 길이가 얼마예요? 네, 이것도 2분의 루트 2예요. 자, 탄젠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 가파르죠? 자, 아까 1분의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루트 3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졌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1이고 이게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중간할 땐 어떨까요? 이것분의 이것, 즉 기울기로만 따지는 기울기 절대값으로만 따진다면은 이것분의 이것 두 개가 똑같으니까 1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고. 아, 짧은 거는 길이가 얼마? 2분의 1. 어중간한 거 길이가 얼마? 2분의 루트 2. 긴 거 길이가 얼마?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기준으로 완만한 거 기울기가 얼마?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어중간한 거 1. 가파른 거 루트 3.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30도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색할 테니까 45도에 해당하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60도에 해당하는 3분의 파이에 대해서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정의라기보다는 이 값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일단 단위원을 하나 그려서
30도만큼 갔을 때 사인 뭐라고요? 짧은 거니까 2분의 1 코사인 긴 거죠? 2분의 루트 3 탄젠트 완만합니다. 루트 3분의 1. 자 45도는 어때요? 45도 이렇게 긋죠? 자 그러면 다 어중간해. 그럼 이거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코사인은요?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2죠. 어중간한 건 2분의 루트 2라고 했으니까. 탄젠트는요? 네 어중간하잖아. 기울기 얼마입니까? 1이죠. 자 60도는 어때요? 60도 더 가파르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그려져?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고. 자 사인이 뭐야? 긴 거죠.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요? 짧은 겁니다. 2분의. 탄젠트는요? 가팔라요. 루트 3이라고요. 자 그럼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아주 능숙하게 된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6분의 7파이 아니면 뭐 무슨 3분의 5파이 뭐 이런 것도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6분의 7파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자 6분의 7파이 네 일단 6분의 파이 먼저 가고요. 6분의 6파이 그다음 여기서부터 6분의 파이만큼 더 돈 겁니다. 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꽤 과장되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코사인은 뭡니까? 긴 거야 짧은 거야 어중간한 거야? 네 당연히 여긴 짧은 거랑 어중간한 건 두 개밖에 없죠. 네 짧은 거랑 긴 거 두 개밖에 없죠. 네 코사인은 당연히 긴 거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사인은 어때요? 짧은 거에 해당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는 어때요? 완만하죠. 네 근데 이거 기울기는 양의 값이니까 루트 3분의 1 혹은 3분의 루트 3. 자 그럼 3분의 5파이에 대해서도 해볼까요? 네 먼저 단위원 그려주고요. 3분의 5파이는 일단 3분의 6파이인 2파이에서 반대로 빠꾸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그럼 코사인은 뭐예요? 네 짧은 거 사인은 뭡니까? 긴 거 탄젠트는 뭐예요? 값하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요. 따라서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2분의 1이 되겠죠? 일단 얘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요. 자 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 네 얘는 일단 긴 거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어떻겠습니까? 얘는 일단 가팔라요. 그러니까 루트 3이겠죠? 그런데 아래로 가파릅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어떤 식으로 쓰셔야 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짧은 거, 긴 거, 그 다음에 완만한 거 어중간한 거, 긴 거, 짧은 거, 가파른 거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써주실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따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에 점이 찍히면 코사인과 사인 값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네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찍히면요 코사인은 음수지만 사인은 양수가 되겠죠. 여기에 찍히면요 코사인, 사인 둘 다 음수가 되겠죠. 자 여기 찍히면요 코사인 양수인데 사인은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찍히면 탄젠트는 어떨까요? 양수겠죠. 음수겠죠. 양수겠죠. 음수겠죠. 왜? 그 선까지 그거 보세요. 기울기가 어떤지. 이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부호 판정하는 것도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먼저 딱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부호 아니면 부호 먼저 딱 설정하고 그 다음 길이.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 캐치하고 그 다음에 길냐 짧으냐 어중간하냐 가파르냐 완만하냐 어중간하냐 요거 가지고 이제 길이까지도 그 다음에 그 숫자 값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다시 뭐라고요? 부호 먼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네 이게 길고 짧은지 그런 것들 신경 쓰시고 아니면 숫자부터 먼저 신경 쓰고 싶어? 길고 짧은 거 먼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부호 신경 쓰시면 된다는 거.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위원 그려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파니까 이 뒤로 거꾸로 가야 되겠죠. 이게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하니까 여기 점이 찍힐 겁니다.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자 코사인 뭐예요? 길어요 짧아요? 네 코사인은 짧아요.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갑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네 짧아요. 근데 왼쪽으로 갔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 자 사인 갑니다. 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럼 2분의 루트 3이겠지. 근데 부호는 아래로 내려갔잖아. 마이너스겠죠. 자 탄젠트는 어때요?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이거 가파르죠? 가파른데 기울기가 어때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삼각함수 정의를 내리는 거 여기까지만 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